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이 시간 두 번째 제2단원,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세 가지 재능, IQ, EQ, SQ 중에 지금 우리가 EQ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3-3입니다. 페이지로는 42페이지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그 세 가지의 과정, 맨 밑에 5-14의 좋은 본능.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하나님을 닮은 본능 5-14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본성,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요게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난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근데 인정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 속상해 죽겠어. 이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성을 거스리는 장애 요인과 형성되는 감정, 요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본성을 거스르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본능대로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해 자신의 본성은 항상 5-14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정보에 의해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 감정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는 이 정보에 의해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형성되어 그의 삶을 이끌어감으로써 그의 삶은 행복해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속이 상하는 감정이 만들어진다. 상처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감정이 현장화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안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안에만 있다가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면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게 그래서 조절 장애가 돼. 조절이 안 돼, 이제. 그래서 밖으로 튀쳐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대인 기피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삶에 그냥 방임해두고 사는 거라든지. 결국 이런 것들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삶도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EQ의 재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애 요인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걸 분석하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가 성장해서 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거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장애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잠재해 있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경은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짓, 게으름, 방탕함 등의 나쁜 성품들도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보면은 보물선이 가라앉아가지고 보물도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들이 던져져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이게 바닷속에 그대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이제 보물선이 올라오기도 하고 쓰레기가 막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생각이라는 깊은 바닷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의 본성이 다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또 딱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죄성이 에휴,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뭐 되냐? 야, 너 지금 성질 좀 내. 막 이렇게 자극을 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 장애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과 죄성의 욕구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막 후회해. 왜 후회해? 어떤 게 후회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본성. 요게 막 속상해하는 것이 후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죄성의 욕구를 거스리고 본성의 욕구를 따라가게 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되고 학습된 상처나 잘못된 생활 패턴이 있어요. 이건 잠재해 있는 죄성이 학습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잘못된 부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죄성에서 학습된 습관과 생활 패턴이 장애가 돼가지고 본성의 욕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 계획을 딱 짜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후회하고 반복하며 그 길을 또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과 이 잘못된 정보들이 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본성의 욕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건데요. 어려운 환경이 있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자신의 본성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 이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정환경, 직장환경, 경제환경 등 다양한 환경 때문에 자기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A 밑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 속에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도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몽땅 멋대로 하고 권력자들이 그냥 그래 다 짜여진 건데 내 이렇게 죽으라고 살면 뭐하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 어떤 젊은이와 상담을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그냥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다 소용없고 이미 세상은 금수저 또 은수저들이 다 짜여놓은 대로 흘러가는 거고 우린 백날 해봐야 노예밖에 되는 거 없고. 그래서 내가 경험해봤어요?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다 그렇게 짜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보예요. 정보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자기 인생의 길을 그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 기타 자녀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난 이런 쪽에 전공하고 싶은데 부모가 막아. 야, 너 그런 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 아이가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장점들이 있는데 부모는 다른 길을 가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죠. 그리고 친구나 이웃, 직장, 상사, 동료들로 인해 자기 본성의 욕구가 장애를 받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픈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데 위에서 요구하는 건 저만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번째 B번을 보시면은 형성되는 감정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자기 본성의 욕구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내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겠어요? 속상한 감정, 아픔의 감정, 장애 요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사람을 피하고 싶은 감정, 아무것도 하기 싫은 감정, 이런 게 이제 무기력이에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대인기피로 나타나는. 다양한 상처받은 감정들이 형성이 됩니다. EQ의 재능은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감정이 형성되게 만드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본성의 욕구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상담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속에 상한 감정이 형성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